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선고가 예상과 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다시 나오는데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는 14일에 주요 사건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해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인데 1, 2심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보수 우위인 대법원도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환급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 우리 돈 1,130조 원이라며 환급금은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거듭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 My favorite word, tariffs, which for many decades have been used successfully by other countries against us, but not anymore.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이 많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규모는 1,500억 달러,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입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해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미 정부가 환급해야 할 돈만 19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의 소송은 이미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은하래 기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 정부는 기업들에 우리 돈 약 190조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1,000곳 이상의 기업이 900건 넘는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Our country has a chance to be unbelievably rich again, but it can also be unbelievably poor again. If we don't win that case, our country is going to suffer so greatly.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나와도 실제 환급까지는 가시밭길입니다. 기업마다 관세 부담을 직접 증명해야 해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미 무역 전반에는 위헌 결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관세는 낮아져도 한미 무역협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패키지 딜의 구조상 협정 전반이 의문에 붙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통상 기조는 물론 한미 경제협력 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연기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판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 선고가 늦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트럼프 행정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굳이 그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수 대 진보 대법관 수가 6대 3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 대법관 중에 3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판은 나한테 좀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에 지난해 11월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표랑 관세를 옹호하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소송을 낸 변호사랑 서로 공개 변론을 했는데 그때 대법관들이 약간 뉘앙스가 트럼프의 이 관세 그 비상경제권한법 관세가 약간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는 판결로 약간 기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판이 약간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 장관의 생각은 이게 판이 원래 불리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미뤄지는 거 보니까 우리 쪽으로 뭔가 지금 선회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이제 코스트코 같은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를 한 건데 관세가 이제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건지 또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세 만약에 이제 대통령 권한 바뀌다라는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관세 중에 일부 혹은 전부 이제까지 걷었던 것들을 미국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될 겁니다. 네. 그 금액이 미국 GDP의 0.5% 그게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첫째로 미국 내에는 이게 어느 정도 환급이 돼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대법원이 전액 환급해줘라 아니면 부분적으로 환급해줘라 뭐 이런 이슈에 대한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저희 생각해 보시면 7월 말 8월 초에 저희 관세 상호관세율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미 투자를 할 테니까 이거 상호관세율을 좀 낮춰줘. 지금 상호관세율이 이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관세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 바뀌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상호관세 때문에 하기로 한 우리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를 지켜야 하고 어느 정도는 약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재협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실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제 보수 우위 구도이긴 하지만 관세 위법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또 행정부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역 대표부가 준비 중인 비상 계획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것이 위법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했던 얘기는 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좋은 점은 대통령이 이게 마치 주머니 속에 칼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쓸 수 있고 관세율을 높였다 낮췄다 되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지긴 하겠다 위법이 되면 다만 우리는 관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 경제를 나아지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른 관세 수단들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향후에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호관세율 몇 퍼센트 국가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이 막 다른 법안들을 동원해서 관세를 막 대체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관세율도 중구난방, 관세를 하는 방법도 중구난방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환급 판결이 나와도 미 재무부의 자금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이제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예전만큼 미국의 달러 자산들에 대한 그 인기, 매력도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저렇게 감세안 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거 나중에 국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선.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라도 이 관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나마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가장 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도 헤지펀드 매니저 CEO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좀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